미국에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새로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연준이 물가 걱정을 덜게 되면서 금리를 내리는데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의 대담에 대해 자아도취한 부자들이라고 해리스 부통령 측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동차 노조는 트럼프와 머스크를 고발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각 교육부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캘리포니아주 보건국가 UCLA가 노숙자에게 건강검진과 치료 등을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곧 한인타운에서도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복권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새로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중앙은행 연준이 물가 걱정을 덜게 되면서 금리를 내리는 데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나스닥 등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뛰었습니다. 나스닥 2.43%, 다우 1.04%, S&P 500은 1.68% 올랐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담을 했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5.2%, 한동안 약세였던 인공지능 대표 주식 엔비디아 주가는 6.5%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이 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1% 올랐습니다. 도매 물가를 나타내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7월 미국 생산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는데 6월 2.7%에서 한꺼번에 0.5%포인트가 내려온 겁니다. 동시에 뉴욕 연준 조사 결과 미국 소비자들이 예측한 미래 3년간 물가 상승률이 2.3%로 나왔는데 최근 11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두 통계를 종합할 때 도매 물가와 소비자들의 인플레 심리가 잡히면서 물가가 더 안정될 거란 기대가 퍼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데 걸림돌이었던 물가 문제가 가벼워졌다는 뜻도 됩니다. Because we're seeing inflation continuing to soften, that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the Fed could decrease interest rates. And so that's what markets are liking today. 내일 7월 소비자 물가 발표에 이어서 다음 달 통계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냐에 따라서 연준이 9월 회의 때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대담에 대해 자아도취한 부자들이라고 해리스 부통령 측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동차 노조는 대담 도중 노동자를 위협했다며 트럼프와 머스크를 고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테슬라 창업자이자 SNS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의 대담이 40여 분 늦게 시작한 것부터 꼬집었습니다. 2024년에 라이브 스트리밍, 즉 생중계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대담 내용에 대해선 트럼프 캠프 전체가 자아도취한 부자들 투성이라면서 중산층을 팔아넘길 위인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대담에서 취임하면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단언했고 인류 최대 위협은 지구온난화가 아닌 핵온난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은 사악하지만 자기들 게임에서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 said, what's the biggest problem? He said, North Korea.
I had that problem worked out very quickly. It was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머스크는 2시간 대담 내내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이들이 노동자를 위협했다며 미 노동관계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트럼프가 머스크를 해고 전문가라고 칭찬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well, you're the greatest cutter. They go on strike and you say, that's okay, you're all gone. You're all gone. 전미 자동차 노조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오늘 남가주를 시작으로 첫 단독 유세에 나섰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오늘 LA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전미 지방공무원 노조연맹 국제 컨벤션 행사와 뉴포트 비치에서 열리는 모금 행사에도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민주당 주요 기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는 와일리 애킨 변호사가 개최하는 오늘 모금 행사의 티켓 가격은 $1,000에서 $10만 달러 사이입니다. 월즈 주지사는 오늘 남가주 방문을 시작으로 내일 덴버와 보스턴, 15일에는 로드아일랜드 뉴포트와 사우스햄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각 교육부에 편지를 보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편지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학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입장은 지난 6월 공중보건국장 비백 머시가 의회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라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교육자와 관리자, 학부모가 뜻을 모으면 학생들이 휴대폰의 방해에서 벗어나 교육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입장을 밝힌 것은 각 학군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19년 학교 수업 시간 동안 학생의 스마트폰 접근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군에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캘리포니아주 보건국과 UCLA가 함께 노숙자에게 건강검진과 치료 등을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보다는 노숙자들의 재활 기회를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보건국과 UCLA는 곧 한인타운에서도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거리의 삶을 전전해온 아티아 씨. 집 없는 길거리 생활을 끝내고 싶었지만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때문에 새로운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Sometimes the mentally ill person doesn't see that, and I didn't see that I was mentally ill. I just thought it was everybody else's fault. You know, the police, my family, society. 최근 노숙자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 아티아 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ut with therapy, I realized that I was making my own problems, including the economic problems. So now I work, not like full time, but. 지난 2년 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주 보건국과 UCLA의 노숙자 재활 지원 프로그램. LA 지역 곳곳에서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e cover a pretty wide geographic area in Los Angeles County because we want to help our services reach as many people as possible. Because of that, we rely heavily on community partners to help. 평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이 걸려도 치료가 힘든 노숙자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당뇨병 검사와 코로나 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자격이 되는 노숙자들, 특히 서류 미비자들에게 저소득층 무료 의료보험 메디케일 심사도 진행됐습니다. 1 out of 3 California residents is enrolled in Medi-Cal. It is the primary healthcare provider. Medi-Cal is available to all Californians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So we really want to, promote the wonderful services that Medi-Cal has. 캘리포니아주 보건국과 UCLA 대학은 빠른 시일 내에 LA 한인타운에서도 피오피코 도서관과 함께 노숙자 재활 지원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지난 2018년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이 내시경을 실시한 한인 의사 등을 상대로 $5,800만 규모의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관련 배심원 재판은 지난달 31일 오리건주 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릭 길버트의 가족들은 포틀랜드 클리닉과 위장병 전문의 한인 영최 씨, 진정 간호사 캐스린 칼슨, 외과 테크니션 제니스 덜을 의료과실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770만, 비경제적 이유로 $5천만 달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션 클라게트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43세였던 길버트는 혈변이 나오는 원인을 찾기 위해 대장 내시경을 예약했습니다. 고혈압과 수면성 무호흡 증세가 있던 길버트는 마취 후 혈압이 오르고 혈액 산소 농도가 떨어졌으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지만 내시경 절차는 계속됐습니다. 길버트의 상태가 악화되는 동안 내시경 검사는 완료됐고 응급 의료 서비스 팀이 도착했을 때 길버트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클라게트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클라게트 변호사는 최 씨와 칼슨, 덜이 길버트를 죽게 내버려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40대 한인 남성의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48살 브라이언 소 씨는 5년 징역형에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얼바인에 거주하는 브라이언 소 씨는 GM과의 계약을 빌미로 한국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로부터 34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2년 기소됐으며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 2017년 소 씨의 개인 금고에서 뇌물로 받은 319만 달러의 현금을 압수해 한국 당국에 반환했습니다.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난동을 피우는 강도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7시 50분쯤 피코 로버슨 지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50여 명의 청소년 떼강도가 덮쳐 닥치는 대로 약탈한 후 도주했습니다. 과격한 약탈 과정에서 매장 유리창이 깨지거나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LA 다운타운 올림픽 블루바드 호프 스트릿에서는 지나가던 한 차량의 운전자를 자전거를 탄 30여 명의 청소년 무리가 집단 폭행하고 약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에 물을 뿌리거나 물병을 던지기 시작한 청소년들은 차를 길에 멈춰선 뒤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를 둘러싸고 폭행해 피해자의 다리가 부러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 그의 휴대전화와 지갑, 가방과 서류, 여권 등을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들은 모두 도주한 상태였으며 아직까지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한국 소식입니다. 복권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복권으로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 김 전 지사가 사실상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복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2022년 12월 사면돼 자녀 형기를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길이 열렸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던 조윤선 전 장관과 현기환, 안종범 전 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형이 확정됐던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복권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김 전 지사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도 잘 헤아려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SNS에 복권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복권에 반대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독일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올해 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역사 관련 단체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일로 불거진 건국절 논란이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8개 역사 관련 단체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다른 곳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이라고 한 공간의 수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문제점을 임명 전 3차례나 알렸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소문 쓰듯이 썼는데 그거는 알았고 토지 않고 딱 발령낸 거는 그 필요 없다는 네의 말은 듣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건국절 논란까지 불거진 건 뉴라이트 성향의 김 관장을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회장에게 받은 메시지는 인사 관련 내용이어서 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이 불거진 뒤 참모들에게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생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란 취지로 지적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축식 참석을 설득하러 강정의 보훈부 장관이 광복회를 찾았지만 이 회장은 김 관장 사퇴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김 관장의 친일 근거는 없다며 건국절 논란은 야당의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몇 달 전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카카오가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가입자 4천만 명의 신용정보를 고객들의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애플, 구글 등 수많은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4월부터 자사 고객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 측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목적이었는데 애플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당장 잔고가 없어도 신용 거래를 허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위한 애플 측의 요구라며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에 신용 정보를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6년 동안 약 542억 건, 4,045만 명의 정보가 넘어갔습니다. 계정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입니다. 국내에 카카오페이 거래한 정보들이 계속 쌓이고 해외에 나가서 결제를 하시면 그 정보도 계속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동의 절차 자체를 제대로 안 지키게 계속 이제 한 6년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 제공이 아니며 철저히 암호화해 다른 목적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입력값을 알아내는 것이 쉬운지 아닌지, 즉 익명화 처리가 충분한지 아닌지 여부는 실제 구체적인 설계도를 놓고 한번 다퉈볼 여지는.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암호화한 가명 정보라도 고객 동의가 필요하고 해외 결제 안 한 고객까지 불필요하게 전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 주가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목적과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점령할 뜻은 없다며 평화에 동의하면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헤오로이티크의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쿠르스크 공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타국의 영토를 점령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싶을 뿐이라며 쿠르스크 작전은 러시아군의 도네츠크 이동을 저지하고 병참을 복잡하게 만들어 전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일주일을 넘기며 전술적 목표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Чим швидше Росія погодиться на відновлення справедливого миру, зокрема на основі формули миру, яка до такого саме миру веде, тим швидше припиняться рейди Сил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 на територію Росії. 우크라이나군은 앞서 쿠르스크 공격으로 러시아 영토 1000제곱킬로미터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서 최소 800제곱킬로미터를 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쿠르스크에 진입한 우크라이나군과 수미에서 대기 중인 예비군을 공격했다며 격퇴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공격 이후 2,000명 넘는 병력 손실을 입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 자들과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냐며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네, 열대성 폭풍 어네스토가 오늘 폭우를 동반한 거센 바람과 함께 북카리브해를 강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그리고 비에케스와 쿨레브라 섬에는 허리케인 감시령이 발령됐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앞으로 24시간 안에 어네스토가 허리케인 강도에 근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풍은 오늘 아침부터 6시간 동안 꾸준히 시속 10마일씩 증가하며 결국 시속 50마일에 육박했습니다. 어네스토는 내일 아침 푸에르토리코 바로 북쪽을 따라 상승하다가 오후쯤에는 허리케인급으로 강력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전문직의 영주권 문호가 1년 후퇴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시니어의 날이 추진됩니다.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매년 10월 2일을 한인 시니어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미국 내 한인은 150만 명이 살고 있고 이 중 17.4%가 65세 이상의 시니어로 한국 정부가 제정한 노인의 날과 같은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한국의 아름다운 미나를 전시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오는 8월 22일까지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해 한국 특유의 개성과 해악이 담긴 전통과 창작 작품 등 45점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이 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국은 금요일 저녁 7시부터 토요일 새벽 2시까지 그레이트파크 블루버드와 샌드캐년 교차로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증 소지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영주권 문호가 1년 후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4년 9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문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20년 12월 1일로 전달보다 무려 1년 뒷걸음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사전 접수 허용일 또한 2023년 2월 1일로 동결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는 10월 오로라 시내에서 빛과 소리의 예술축제 루메나우라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오로라 시내 전체가 빛과 소리 설치물, 마법 같은 프로젝션 매핑, 인터랙티브 거리 예술, 라이브 공연, 그리고 다양한 음식과 음료 등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지구촌입니다.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벽화가 연달아 등장하면서 영국 런던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런던 남동부 찰턴 거리에 콧불소가 나타났습니다. 버려진 자동차에 올라타는 듯한 이 콧불소는 뱅크시의 작품인데요. 지난 8일 동안 매일 동물을 주제로 한 작품을 런던 거리 곳곳에 선보이고 있는 뱅크시는 이번에도 새 작품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쉽게 훼손당하고 말았는데요. 검은색 복면을 쓴 한 남성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콧불소 벽화에 낙서를 한 겁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지만 남성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위성 안테나 접시에 늑대를 그린 작품도 공개 직후 괴한들에 의해 도난당해 논란이 됐는데 더 순환을 당하기 전에 작품 보존 방안을 제대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 여성이 작은 플라스틱 용기를 밖으로 갖고 나와 바닥에 탈탈 털고 있습니다. 안에서 뭔가가 나오는데요. 다름 아닌 바퀴벌레입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를 본 한 주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여기 사는 사람이 많냐고 묻자 여성은 대답 대신 바퀴벌레를 다 꺼내놓고 왜 나를 촬영하냐며 화를 낸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바퀴벌레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소독에 나서는 한편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는데요. 경찰이 여성의 신원 파악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충인 바퀴벌레를 고의적으로 풀어놓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해선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호주의 한 청소년이 무려 10일을 넘게 잠을 자지 않는 도전을 펼쳤다가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 남성, 그 위로는 경과 시간을 표시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살의 호주 유튜버라는데요. 기존 세계 신기록을 깨기 위해 잠을 자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뒤 도전에 나섰다고 하네요. 무거운 눈꺼풀을 하고도 무려 264시간 24분 동안 생방송으로 계속 잠들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도전 막바지에 이르러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목표 달성까지 딱 12시간 남았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유튜브 측에서 생방송을 중지시킨 건데요.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차와 구급차까지 출동했고요. 의료 전문가들 또한 극단적인 수면 부족은 뇌졸중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유튜버의 도전을 비난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